코쿤에서 누에가 누에의 집에서 깨보시고 나오는 그 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깨우치지 못하면 3년 공부 가도 똑같고 7년 공부 가도 똑같아. 어느 단체에서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했고 나는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다 그랬고 찾아오는 우리 도반님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아. 편한 게 없어. 어느 단체의 도파에 가면 서로가 말싸움을 하는 말공부를 시킨대. 그게 말싸움이 나는 말공부는 심해 논리지. 근데 본능적으로 내 기분에 따라 내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막 해버리는 거고, 상대방을 핥히고 내게 우위에 서려는 그 공부를 한 게 공부요. 그게 뭐 그 지식을 찾고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나는 그 공부 안 가르친데도 이 공부 끝나고 행위 현장 사회로 나가봐. 상대방의 해대는 저 도끼 어린 소리도 내 생각으로 나를 위해 바랐다면, 너를 위한 마음 차원, 너를 위한 곳으로 내가 향한다면 내 입에서는 향기가 나와. 생각과 마음, 지식과 지혜, 본능과 분별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쿤에 벗어나지 못하면, 그 아래서 깨어나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머물러 멈춰버려요. 노상, 상대방만 가지고 그래.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왜 그럴까? 그런 법은 없어요. 내 앞에 인연은 나하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가 인간 세상 깊숙이 묻어져 있어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부터. 그렇다면 코쿤의 3단계를 어디에 맞춰놔야 하는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단계가 코쿤의 3단계랑 똑같습니다. 누에가 코쿤의 알집에서 성장해. 그리고 성장해서 그 어머님 태어에서 나와야 인생을 살아. 삶을 살아.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태어났어. 언제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분을 팔아갖고 이제는 인간 세상 밖으로 태어나서 나는 나의 성장 발육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무엇을 충전시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때까지는 철저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3, 7은 20일, 21살까지. 그래, 누에가 고치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성충이 되기까지는 내가 실도 못 뽑아내는데 어찌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성충이 될 때까지는 주어지는 걸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내 결론 내리지 마. 내 분별로 저거는 저렇다 생각하지도 말래도 공부가 멈춰지니까.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가 정리될 사항이고, 스스로가 정리되면 그때서나 나에 대한 모습이 보일 터인데, 왜 그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입에서 입방아를 찌는지 모르겠습니다. 21살 때까지는 성충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 나를 위해 주는 뽕잎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코쿤은 나의 각의 에너지만 먹는 것이라 내 생각적 차원에 머물러 있어. 뚫고 나오면, 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지식의 에너지를 막 먹이잖아. 21살 때까지 또 먹어야지. 먹을 때만이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먹을 때만이 분별이 생기는 터라, 분별을 가질 때만이 내가 온 세상에 이루을 수 있는 씨를 뽑아내는 것이지. 씨를 뽑아내는 과정이 성인이요. 어린 육생 시절, 성인 인생 시절. 성인 인생 시절은 너를 위한 차원이고, 어린 육생 시절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차원이라 이때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다고 남을 도울 수 있다고 깹적대. 둘 다 똑같아. 도와주려 하는 이나 도움을 받고 하는 이냐, 지네들이 분별이 없어갖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 있어. 공부하는 주제들에 꾹꾹 먹어야지. 그렇게 벌어지면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네 편 내 편 알았다고 하면 공부 하나도 안 돼. 이게 공부입니다. 그래, 어린 시절에 물론
우정과 의리가 있어갖고 너를 돕는다, 뭐를 돕는다 하지만, 그게 우정과 의리를 나누지만, 사실 성인이 돼서 저마다 자기 삶을 살아가면, 물론 그 기간을 통해 내가 바로 설 수 있었다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성인 시절이 되면 다 잊어먹어. 진정한 건 성인 시절이 되고 나서나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야. 그때가 성충이 된 누에가 씨를 뽑아 만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에요. 2년의 기간도 이제 대자연이 주는 뽕잎을 먹고 나는 성충으로 일어서야 하는 때라. 이때가 더 중요해. 이때가 어떠한 것도 창경간섭하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것도 배우는 자는 흡수하는 잘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것은 사회생활하는 공부자보다 도량에서 공부해 나가는 이 공부자들이 더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항상 그래요. 내 가치가 없고 내 철학이 바로 세우기 전에는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그래. 근데 너보다 잘난 이한테 의지하면 좋아. 너보다 공부가 된 이들에게 의지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이고, 또 글로 통해 갖고 내 사고적 가치적 철학관이 떨어져 버려. 그래서 공부의 맥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사회에서 공부하는 이들은 사회의 모든 물정을 알고, 또 모든 방송 매스컴을 타고, 또 그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보충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이 도량에서 공부하는 자들은 내가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새로운 인연들이 와요. 그 인연들에게 진정 나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여기서 공부된 그 차원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떤 식의 어떤 유로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거기식의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로 왔으면, 이제는 인생 시대에서 가르치는 공부의 룰대로 따라와 주십시오. 나는 제자들을 가리켜야 되는 의무밖에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도 없고요. 창경간섭은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어찌 지적을 해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도량은, 나는 본래 그래요. 무질서 속에 질서를 잡아 나가는 것이에요. 왜? 스스로 나간다면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바로 알터 아는 만큼, 나는 이로운 자에게 공경을 다하면, 배움의 자세로서 다가가면, 이로운 자는 아쉬운 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존경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있습니다. 제자가 자기가 생각한 만큼 생각한 대로 그 공부대로 이끌지 않으면 반항을 해. 그러면 그대는 그대가 원하고 그대가 꿈꾸는 그러한 공부를 가리키는 그곳으로 찾아가야지. 왜 여기에 있어? 나는 그런 삶을 안 가리키는 곳이에요.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로서 내가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리키는 곳이 여기에요. 내가 너를 위해 다할 때 너 또한 나를 위해 다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분명한 자세가 있어요. 이로운 자는 아쉬워 찾아오는 자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고, 아쉬워 찾아온 자는 이로워 맞이하는 자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자세가 성립이 안 되고 배우는 자로서의 자세를 갖지를 않는다면 먼저 주고 후에 받을 수 있는 선순환 행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법문을 내가 미리 꺼내놔야 했었는데 꺼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자들은 무조건 찾아와갖고 이로운 자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게 안 돼요. 저마다 내 욕심만큼의 욕심의 그릇을 갖고 오고 그 욕심만 채워달라는 거야. 그 욕심만. 욕심을 안 채워주면 이상하게 버리고, 또 나는 가리키지도 않은 그러한 말들을 떠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 3년은 성충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씨를 어떻게 뽑아내야 상대방이
어떤 옷으로 갈아입고 내 이 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옷에 날개를 달아 그대가 그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3년의 마지막 단계는 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1년 동안에는 과연 스승이라고 하는 저분이 진정으로 나를 가리킬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그러한 인성이 있나, 그러한 정신량을 갖고 있나를 지켜보아야 하는 시대예요. 지켜보아야 하는 시간대인데도 말미암아 모든 걸 얼마나 됐다고 3개월 지나고 2개월도 안 되고 1개월도 안 된 이들이 나가서 입방아만 찌잖아.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간세음보살이라고 이맛박에 간세음보살 쓰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지장보살은 지장보살이라고 이맛박에 써붙여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이런 데서 이런 활동을 하기에 겉으로 꾸며내지도 않아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그 가운데 진정한 진인이 있는 것이죠. 그 진인의 판별은 자신의 목이지 사회의 목인가? 우르르 인연들이 몰려간다고 그곳에 진정한 진인이 있는가? 안 몰려가도 진짜 진정한 진인을 볼 수 있는 건 내 목이야. 근데 인간의 결정은 군중심리예요. 누가 좋다 하면 검증도 않고 좋다고 하고 우르르 밀려가. 우르르 밀려가서 거기에 바른 것도 아니고 또 옳은 것도 아닌 다르고 그런 얘기를 해대는 것을 분별치 못해 옆에 있는 이들이 박수치고 옆에 있는 일이 맞다고 하면 나는 분별도 잊어먹어 그들이 하는 그 행위에 따라 살아가 깊숙한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운용의 주체가 되려 한다면 내 입으로 육건사를 위한 육생량을 먹은 만큼 진짜 이 상대방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말을 걸맞게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입으로는 육생량을 먹고 키로는 정신량을 먹는데 이 좋은 정신량의 소화력을 어떻게 갖추느냐는 얘기예요. 열변을 토하고 또 열강을 하고 또 열의를 다해 법문을 다더라도 공부에 임하는 자세를 바르게 갖지 않는다면 나는 내 생각의 틀, 그 코쿤에 갇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육건사를 위한 육생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지식은 육생량을 위해 내가 쌓아나가는 것이고 지혜는 정신량을 위해 하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정신량 차원의 에너지를 내가 기로 흡수한다 한들 생각적 차원, 뭐든지 나를 위한 내 생각적 차원 그 범주에 벗어나지 못하면 너를 위한 마음 차원의 에너지에 다가서지 못할 것이라 내 안에서 융해시키지 못해요. 언제나 내가 상대방의 고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의 거리에 걸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불편해. 저만 보면 불편해. 어떤 소리를 어떻게 할까? 내 생각의 병에서 걸려 있으면 상대방은 의뢰 그러는 것인데 그러는 것조차 내가 이해의 그릇이 작아져. 이해의 폭이 작아져. 작아졌기 때문에 그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